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호젠 페타시스 권태민입니다. 권태호젠 페타시스 우리 권태민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보다는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복입니다. 그래요. 수익으로 승부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수익도 잘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복 대표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머니 거래대금 분석가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너무 갑자기 정적으로 변하니까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달려갈 텐데 오늘도 저희가 특집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특집입니다. 5,000포인트 향해 뛰는 코스피 주도주를 잡아라 라는 저희가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다. 이거 노래 제목 아닌가요? 시장 얘기입니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이건 해설이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껴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의 확실 이게 또 나타났죠. 장 전에 경제부총리께서 양도세 50억 그냥 기존 유지 좋은 얘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클럽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네. 장중에 셀이 나왔지만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다시 그걸 받아먹고 올라오는 센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 관련돼서 이제 저는 이 제목을 지은 건데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과하게 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중국과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마스카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요번에 우리 노동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노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구금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차관도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그 정치적인 행태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아실 겁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약간 숨통을 딱 조였다가 풀어주면서 협상을 하고 원하는 걸 얻고 그리고 다독거려주는 건데 지금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거기에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제도를 바꿔서 또 좋은 제도화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 좋을 수가 있고 요번에 장중에 또 얘기를 들었지만 장 끝나고도 또 들었지만 통화 수합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보다 3배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고 무제한 통화 수합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미국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300억 불 이상을 지금 미국에다 이렇게 투자 형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 번에 빼나가진 않겠지만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로 덧셈 뺄셈으로 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84%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에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초통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돈 보유고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나라의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면 좀 더 빨리 다시 한번 노동자 다시 보내서 현재
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 공장 다시 빨리 짓고 우리 기술 좀 이전해 좀 했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유화책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에이펙에 와서 아마 중국과도 이제 손을 잡으면서 뭔가가 하나 풀려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다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스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인터넷에만 쳐보시더라도 이 부분은 미국에 절대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조선업에는 상당한 기회이고 MRO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회이기 때문에 안개 낀 장충당공이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으로 간다면 좋은 종목을 따라잡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제일 깔린 뉘앙스는 뭐냐면 안개 낀 장충당공. 안개 낀 상태에서 뭔가가 혼선이 막 일어날 때 그때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개가 끼어 있지만 이 안개는 거치기 나름 마련이기 때문에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다시 우후죽순 막 솟아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는 것들 지금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포트 교체 시장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쉽게 내 종목 떨어진 종목 팔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일부라도 팔아서 한번 포트를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요. 저는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안개 낀 것처럼 뿌였으나 지금이 오히려 네.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 교체의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트 교체를 할 때 그러면은 네. 새롭게 담은 쪽은 어떤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섹터 쪽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그렇죠. 완전 큰 형들이 치고 나가고 둘째 형들은 다 눌려졌어요. 그래요. 엄청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대형주에 편입된 뭐 AP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떨어졌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는 외국인이라고 봅니다. 기관은 거기에 약간 기관이 외국인이 이만큼이라면 기관은 요만큼.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이 지수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1조씩 사가면서 네. 뭐 이틀 동안 뭐 2조씩 막 이렇게 사가면서도 주가를 7% 막 급등을 시켜놓고 2등 주가에 다 따라가게 되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는 누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나 좋은 식으로 더 많이 담고 싶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담았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슈팅을 한번 보내죠. 시장 슈팅을 딱 보내면 걔네들이 함성 지르면서 따라갈 겁니다. 그때 물량을 떠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떠넘길 자리도 아니고 그네들도 결론적으로는 큰 형님들 몇 명만 달려가고 둘째 형들은 좀 아팠어요. 그리고 셋째 형은 또 더 많이 아팠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아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큰 형들이 먼저 달려가서 지수를 끌어준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전장이 가야 전방이 가야 후방 산업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시장이죠. 지금 누구도 올라가는 건 알아요. 다 올라가는 건 아는데 결론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애들이 더 올라가고 어느 애들은 잘 못 가고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트 교체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네. 지금 해운 기자재, 조선 기자재 좀 떨어졌잖아요. 기회죠. 마스카 프로젝트가 그냥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잡아놓고 내가 만약에 10%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 하면 한 1%라도 그냥 5%라도 교체를 해서 그런 데를 한번 사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도 한번 사보시고 다 한번 해보시죠. 저희도 클럽에서 손 잘 안 되는 하이닉스 손을 댔었거든요. 한 4.5% 정도 먹고 나왔다가 더 올라간 상태인데 이런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는 무조건 뭐 다 손을 댈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결론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네. 끌어올리는 종목들은 따라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이건 우려에 섞인 저의 질문인데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일 때, 외전도 아니죠. 그때 우리나라의 HBM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네네. 거의 최고로 이끌어갈 때, 전방 산업에 가니까 이제 후방이 하이닉스 향이 따라갈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때 한미반도체 하나는 날라갔고요. 그렇죠. 한미반도체 훨씬 정도. 많이 그렇죠. 날라갔고 네. 다시 제자리를 왔지만 그러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꿈쩍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위에 매물벽이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매물벽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정이 뚫려 있다 그러죠. 뚫려 있기 때문에 지수는 언제든지 메이저들이 보내면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쉬운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대신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막 급등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2%, 3%, 5%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6% 올라가는데 몰빵질러 6% 버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내 주식은 왜 그러니까요. 계좌 전체가 1%밖에 안 올라가지? 그거는 욕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1% 올라가면 내 계좌가 1% 올라가면 시장과 부합하는 것인데 그래요. 마치 10%가 올라야 되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급한 마음 버리시면 되는데 저도 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거는 안 생길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 전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략적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권태민 대표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 안개 낀 장충당공원. 지금 안개처럼 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포트를 교체할 수 기회다. 있는 예.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도와주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딱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시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지속 하락하는 종목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속 하락하는 종목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포트에 30% 50% 손실난 거를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30% 50%는 바로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네. 한 달이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정을 안 주면 시장은 조정을 많이 안 주고 있지만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교체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해운 기자재 섹터가 좀 기자재 섹터도 예, 뭐 요럴 흔들렸는데 무섭게 갈 것 같거든요. 어차피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제 의견은 진행이 된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게 진행된다고 생각되시나 아니면 미국과 합상이 깨져서 관세 크게 맞고 그냥 니네 우리 따로 가 하겠습니까? 그건 좀 경혜수가 좀 뭐라고 할까요? 네. 확률적으로 좀 크지 않은 확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그렇죠? 될 거라고 진행이 저도 되는 쪽에 좀 개인적으로는 더 거의 것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50%더 올라가고 나면 못 잡습니다. 오케이.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조선 기자재 쪽 봐야 있고. 되고 바이오 쪽 봐야 되고 바이오 잠시 후에 쪽 또 봐야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트 교체. 네, 포트 교체의 기회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시장 관전평 들어봤고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경주마다. 경주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연 상태에서 한 번도 이 상법에 대해서 개정의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되는 시장이 6월,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흐름이 바뀌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와서 고점을 3,400을 뚫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경주만은 어떤 경우냐면 훈련시킬 때 딱 다른 쪽을 쳐다보지 마라. 그냥 옆에 딱 이렇게 밖으로 그렇죠. 못 보게끔 만들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만 보고 달리는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장인데 지금 이제 이때 지금 얼마 가겠다, 과거에 이래졌다, 이런 것들을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시장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와서요, 개인들이 파는 금액이 8조가 넘어요. 네. 8조가 넘는데 이 8조가 넘고 이런 8조가 넘는 이렇게 팔았는 이 장이 개인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조정이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또 한마디 할게요.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버블이 지금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거죠.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나는 먼저 버블을 준비하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버블이라고 단정하고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냥 메이저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그냥 빨리 들어와라. 개인들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이걸 확 넘겨주고 싶은데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또 최근에 와서 하루에 2조 5천억씩 매도하는 이런 개인들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무조건 닥치고 매수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포모죠.
그 포모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경주마처럼 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 과거에 뭐 얼마 이렇게 이런 잣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고 봐요. 네, 네. 새로운 길이니까 옛날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고 이랬지만 그걸 발견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보면 눈이 많이 올 때 이 눈길을 걸어가면 자기 혼자 발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가는 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푹 이렇게 클레바스처럼 쭉 들어가가지고 이게 깊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실은 그 눈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네. 이렇게 밀고 가는 그 이제 스노우볼 그 이펙트를 즐길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시장은 그냥 앞만 보고 가고 그냥 묻지 마. 지금은 그냥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묻지 마라고 하셨어요. 섹터도 묻지 말까요? 아니에요. 섹터는 물어봐야겠죠. 예, 종목도 이건- 물어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 모든 섹터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섹터가 힘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섹터가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섹터에 대한 옥석 가리는 법 어느 쪽 섹터를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불장의 특징은 그 주도주를 만든다는 거죠. 네. 주도주를 만들어서 주도주를 가는데 지금 현재의 주도주는 미국은 그 AI의 금리 인하. 근데 한국은 반도체의 지금 현재 상법의 세법 개정.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그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에서는 증시 활황, 자본 시장 활성화 여기에서는 증권주, 지주회사. 그러니까 일명 금융.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조방원 시대에서 요즘 이제 금반지 A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반지, A조. 금융, 예. 반도체, 예. 지는 2차 전지 지주회사. 지주사. 예. 아, 네. 지주회사 A조. 여기 A조. A조. A는 AI. AI. 예. 그리고 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마스가 지금 나왔던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신조어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주도주가 발생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하고 지금 이제 금융이 가는 장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반지 A조는 경주마처럼 예.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야 쭉 된다. 그럼 간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2등주, 3등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장으로 갈리고 있는 쪽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낙폭과대를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금반지 A조에서. 예. 불장에서는 네. 그냥 대장주로 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불장에서. 위치에 대한 공포는 느낄 필요 없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는 거, 그 내가 못 사는 거는 첫 번째 하락을 노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계속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4만 원 갔다가 33만 원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 그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 첫 번째 나오는 조정을 받고 그 어떨 때 팔면 되느냐? 개인들이 묻지마 매수해서 물려 들어가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는 비중 조율을 하면 된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략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반지 A조 이렇게 또 신조어가 또 탄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겠죠? 이 네. 금반지 A조에 대한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를 해주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장주 위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장주 원래 그 불장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를 사는 것이고 그 시장을 주도해주는 주도주는 지수보다 원래 아웃퍼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베타 플레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높게 잘 가는 종목. 그 종목을 그냥 밀고 가면 된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대장주 큰 뭐 1등, 2등 종목들이 시장을 쭉쭉 끌고 가니까 코스피는 지금 지수는 시원시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 대한 힘은 조금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간다고 봐요. 불장이니까. 그 코스피도 가만히 보면 코스닥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얘기하는 알테 오젠이 네. 시가총액 1위 아닙니까? 권태오젠. 그게 권태오젠. 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가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 지금 현대차 이건 왜 한 달 동안 옆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이런 사람들은 교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금반지 상이잖아요. A조에는 자동차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현재는 보면 관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루트닉이 25% 너를 매길 테니까 현금 3,500억 달러 그냥 꽂아. 안 꽂으면 너희들 25% 관세 맞아. 이렇게 하니까 관세에 제일 취약한 거는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15% 관세를 결정을 지었는데 네. 우리는 25% 맞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지금 이제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타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참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팔아가지고 뭐 야 하이닉스 사자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가 그때는 저는 버블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시장평과 함께 전략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박종현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반바지다라고. 반바지요. 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지가 지주사입니다. 지수. 아, 지주사. 지주사. 네. 역시 지주사가 또 나오네요. A조처럼.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 보시더라도 지수의 일단 수급이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거의 70%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반도체 쪽은 지금 미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장비 발주가 일단 10월 달 1차 있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추가 발주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쪽은 외국인 수급이 좀 차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681억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올랐던 이 ABR 바이오나 이런 부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는 좀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 지주사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로봇 관련된 부분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협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하반기는 이런 정책주, 뭐 지주사 아니면 로봇 추후에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정책주들이 좀 순환매하면서 내수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좀 해소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열권에서 뭐 2차 전지나 지금 코스닥 쪽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내려와 있는 코스닥 중에 제약바이오 외에 또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들이 또 반등 오는 형태로 좀 순환하면서 좀 장세가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박종현 대표랑 김대복 대표 세 분이 다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반지 A조나 반바지나 다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좀 정리해보면 결국은 글로벌 이슈든 국내 이슈든 어떤 정책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쪽만이 지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되는데 자 그럼 박종현 대표가 생각할 때 내일부터 당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 위치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반도체 쪽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종목분들이 좀 선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2분기에 한번 이 하반기는 AI 반도체 쪽은 보시라고 하시면서 제가 AI 맞춤형 반도체, A식 반도체라고 하죠.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A식 반도체 관련된 수혜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반도체 중에 지금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아직 지금 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단에 있는 이런 파운드리가 성장하게 되면 이런 팹리스 기업들하고 디자인 하우스는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저가 구간에 있는 반도체 쪽은 이쪽을 좀 노려보시는 그래요? 게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떤가요? 지금 반바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바이오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 이렇게입니다. 그럼 바이오 쪽으로 또 세 분에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분류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차세대, 네. 그리고 현재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곳, 네. 바이오 쪽도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그리고 차세대 쪽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혁신신학이나 이런 쪽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가노 사이언스 같은 이런 차세대 이런 바이오 쪽을 지금 눌려 있는 구간 공략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둘째 주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롯데지주 같은 경우 일단 저PBR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이런 구조적으로 지배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지주사들은 9월 말에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추세가 전환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아직도 조정 중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역시 위기는 아니었지만 시장에 어떤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좀 체질이 좀 변화가 되는 듯한 모습이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연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반지 A조 그리고 반바지 이렇게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이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존재감, 주인공, 신기록. 이게 뭔가 키워드가 다 세 가지 다 긍정적인 느낌이 확 듭니다.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고 신기록. 이게 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존재감.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신 키워드입니다. 우리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북 대표님. 예. 존재감. 본인의 존재감은? 존재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지금 뭐 우리 권 대표 얘기했던 거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제 바이오 아니에요? 아,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가 네. 존재감일 거다. 네. 우리 박종현 대표는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존재감. 일단 수급이 살아있는 대장주. 수급이 살아있으면 존재감이 있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슈 안에 이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K-바이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반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기술 수출은 물론이고 미국 FDA 품목 허가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글로벌 신약이라는 현실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은 본격적인 매출 확대 국면에 들어섰고 다른 기업들도 빅딜을 통해 미국 기업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있었지만 이젠 글로벌 시장 속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K-바이오. 앞으로 존재감 확실한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존재감에 대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네, 역시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해 주실 텐데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고 네네.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메모 정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일단 여러 바이오 학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연말로 가고 연초로 가면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암학회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번에는 살 빼는 네, 이쪽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도 있고요. 이래서 관심이 계속해서 재부각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 수출 성공한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확실히 돈 벌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하셔야지 앞으로 벌 것이야 했다가 만약에 못 벌게 되면 내 재산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또 혹시 더 좋은 얘기가 나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에 두셔야 되고요. 한 4개 정도 됩니다. 네. 뭐 에빌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이다. 그게 대장이다 말씀드리고요. 선정 이유는 기술력 확인으로 향후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라이센싱 아웃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느냐. 뭐냐면 어떤 물질 하나 가지고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제형 그러니까 ADC 제형 그러니까 이런 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약의 효능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팔 수 있거든요. 한 기술 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날 그 파이프라인 같았으면
파이프라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팔아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만 기다리면 벌써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뭐가 또 터질지, 뭐 좀 더 매출이 나올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뭐 같은 얘기 드려야 되지만 여러 바이오 관련 학회가 나올 때마다 네. 아마 바이오 제약바이오 등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쪽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가려면 제약바이오 없이는 안 된다. 예전에 막 활랑장이었을 때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코스닥은 갈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같이 외국인과 합해서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게 벌써 거의 50만 원 근처로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 때는 세게 맞는 것 같고 아픈데 나중에 좀 지나서 잊고 살다 보면 뭐 다시 또 제 신고점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그중에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 제약바이오는 꼭 포트에 담아줘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옥석 가리는 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뭐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대형 기술 수출은 뭐 물론이고 거기에 미국의 FDA 품목허가 있고요. 또 글로벌 신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알테오진이나 이런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확대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들과의 빅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신뢰를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재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가장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옥석 가리는 방법. 앞서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대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권태민 대표가 보는 옥석 가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4개 회사 정도가 기술 수출에 거의 성공을 한 회사들이고, 기술 수출 쪽. 네, 확실히 계약을 맺은 쪽.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할 것이다. 기대감. 예, 네.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기대감만큼 주가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네. 그런데 그게 체결되기까지가 힘들고 또 추가적인 라이센싱하우스 나오기가 힘들고 그렇거든요. 네. 하나 라이센싱하우스 예전에 처음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이런 그 약효 지속형인가 이걸 다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아주 상한가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환이 돼버렸죠. 계약 해지가 돼버리니까 다시 또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 관련돼서 많은 좀 우리나라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수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직접 로열티를 수령,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를 팔고 나서 이 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돈을 받고 기술 수출을 받고 그다음에 로열티 네. 판매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거의 그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 돈을 벌어 들인다면 자꾸 알테오젠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회사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훈행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투자들은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 사실 반도체 살려면 하이닉스를 꼭 포트에 넣어놓고 발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실적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 50만 원짜리인데 얘를 49만 1,5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퍼센트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싼 주식을 몇 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내 돈이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도 개인이지만 저도 그랬지만 싼 주식을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0주 갖고 싶어 하지 10,000원짜리 1,000주 갖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덜 벌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액면보랑 더 잘 안 하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 했던 이유가 개인들이 너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막 수급이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결론적으로는 비싸도 이런 그 잘 나가는 쪽을 가야지. 지금 뭐 큰형들이 일단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로 만약에 투자하실 거다. 만약에 내 돈 100 중에 뭐 10을 투자할 것이다. 저는 20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을 투자할 것을 했을 경우에 알테오젠은 최하 10 정도
5 이상 10 정도는 꼭 담아둬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저희 클럽에서도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예,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권태민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결론은 일단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 쪽, 그러니까 성공을 한 기업인 거죠. 성공을 한 기업 쪽을 보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느낄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복, 박종현 두 분은 OX판, 앞에 있는 OX판을 김대복 대표님 본인 것으로 담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본인의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자, 두 분 지금 제약바이오 저 시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현 시점 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점이 지금 현 시점이냐 아니면은 반도체의 바람이 한번 불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X. 지금 바이오도 같이 꼭 봐야 된다. O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엇갈려요. 제 질문을 잘했다는 얘기죠. 김대복 대표님, 지금 바이오 바빠 죽겠는데 반도체가 무슨 웬 말이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술 수출을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종목들 봐라. 이 종목 이런 종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이 한 곳에 집중되고 한 곳으로만 보고 가는 이런 자리니까 지금은 여기에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증권과 금융 이런 쪽의 시장 흐름으로 집중하고 이게 약간 쉬어갈 때 지금 현재 바이오로 전반적인 이런 시장 흐름은 넘어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사이클이 가고 앞단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잠깐 쉬어갈 때 이 쉼을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이 바이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그렇으니까 지금 질문 이제 앵커님이 질문할 때 그 이제 요게 먼저 가고 그렇게 얘기해. 저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종현 대표는 옵니다. 오의 오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 바이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난 본다. 이런 의견으로 해석되는데요. 맞나요? 일단 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가 FOMC 일단 금리 인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FOMC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추후 차세대 혁신 신약 하반기에 학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 우리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 시 제약바이오도 포트에 꼭 편입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 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바이오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주인공과 신기록. 주인공은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 주인공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을까요? 시장의 주인공은 뭘까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 같습니다. 반도체 역시. 저도 반도체,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태민 대표님, 주인공. 저는 이 주식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주식.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인사하실 때 그러잖아요. 얼굴로 승부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김대복이야. 주인공은 이제 종목을 얘기하시면서 나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실력을 봐왔잖아요. 벌써 이 프로그램 벌써 2주 이상 하면서 지난번에 그 급락을 했던 로보티즈인가요? 로보티즈 바로 맞히셨고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지난주에는 증권주 하셨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다. 저는 그냥 뭐 믿습니다. 저희가 설마 오늘의 이슈를 김대복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과연 주인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인지 주인공에 관련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맞물렸는데요. 세계 최초 AI 칩용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한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를, AI 포럼에서 핵심 비전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업황 회복 기대감과 함께 국내 반도체주가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 판결로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엔비디아 프리마켓에서 약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호재와 변수가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주인공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주인공에 대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네,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뭐 단연 반도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속마음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속마음, 어떤 속마음이 원래 밝혀져요? 나라고 이렇게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속마음이 밝혀져서 반도체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업황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오라클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적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댔는데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네. 그 수주 잔고가 5월달 대비해서 약 한 3천억 증가했으니까 이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AI가 살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이던스 이제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이제 오픈 AI와 지금 이제 또 스타게이트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관련 계약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업황이 살아 있는 걸 증명해 줬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8월달 ICT 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D램의 수출이 지금 이제 지난해 연간 대비해서 48.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일들은 뭐냐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중에서 D램 3개를 3개 회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얘기하는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이번에 상승도 똑같이 나왔댔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을 20에서 30%를 상향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 네. 이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우위의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주가라는 것은 가격 상승과 이제 물량, 양으로 하는 P와 Q의 어떤 변수 상수인데 이 흐름에서 P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랜드가 이제 여기 D램에서 랜드까지도 움직인다. 이게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지난번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2,000불 하던 게 4,000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업체 중에서 그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미국에 40불이었던 게 80불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샌디스크가 갑자기 지금 이제 그 SSD 가격을 10% 이상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역시 아주 수요자의 우위의 시장이라서 약간 쇼테지는 내년도에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반도체가 현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9월 달 들어와서 5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50% 이상이 전부 다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는 수급의 주체이고 지금 현재 불장의 지금 대장주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대장주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수를 그냥 이쪽으로 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보면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참 우리나라 1등, 2등 이 종목들이 너무 힘을 내주고 있는데 뭐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도체 섹터는 그 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뜨겁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반도체 관련주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옥석 가리는 방법, 그리고 어느 쪽을 지금 보는 것이 1번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그 뭐 종합 반도체적인 이런 역할을 했는데 역시 이제 D램과 그 랜드의 가격이 올라가면 네. 이 랜드와 이 수혜주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 반도체의 어떤 8가지 공정 중에서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는 랜드 관련해 있는 이런 점이 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고가를 경신했을 때 한미 반도체는 HBM이라는 이 종목 이걸 가지고 움직였댔거든요. 지금은 랜드와 지금 이제 메모리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예전에는 후공정 쪽에 많이 갔다면 전공정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 원익 IPS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PSK나 이 윤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네. 삼성향이냐 아니면 하이닉스 향이냐 마이크론 향이냐 네. 여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가는 애가 있어요. 그 테크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테크인이 이제 그 세 군데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검사 장비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구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반도체가 가만히 보면 하이닉스 신고가 났는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고점하고 전부 대체적으로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많다. 좋습니다. 테크잉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종목 공개할 때 예. 종목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겠죠, 물론? 반도체 관련주 있습니다. 그래. 근데 테크인이 그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아닙니다. 왜 네. 테크인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반도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 방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방송에서 거예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어떤가요, 테크인 현 위치는? 좋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복 대표의 반도체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종현 그리고 권태민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낮느냐 아니면은 역대 최고가가 낮느냐. 52주 신고가는 삼성전자고요. 그럼 O. SK하이닉스는 X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선택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권태민 대표는 SK하이닉스를 네. 좀 더 낮게 보고 계신 거고 박종현 대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의견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박종현 대표. 일단 삼성전자 아까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장비 납품이 10월부터 1차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 1분기에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미 테일러 공장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가 좀 조정 왔을 때 이런 장비 주단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일단 공급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을 노려보는 전략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 성장과 실적 베이스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불확실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 체크하시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일단 삼성전자 향으로 보시는 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열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향으로 좀 종목을 선별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향. 저희가 사실 저기서 추가 질문 더 드리고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다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권태민 대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선택하신 이유 짧게 한번 그냥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HBM4에 대한 납품이 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개발됐다. 네. 최근 MC한테 그냥 역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하이닉스가 만약에 급락이 왔어요. 급락이 현재 왔어요. 3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30만 원 깨지고 25만 원 갔습니다. 땡큐죠. 그럼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뭐 주가가 지수가 쭉 빠지겠죠. 그렇죠. 네. 지수가 지금 2,500 간다, 네. 4,000 간다. 네. 선택해 보시죠. 그러면은 2,500 갈 것 같습니까? 4,000 갈 것 같습니까? 뭐 2,000, 4,000 가야죠. 그렇죠. 지수는. 네. 지금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분위기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못 나가면 전기전자업종 반도체가 못 가면 지수 못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몇 조씩 사 모으는 건 이유가 있고 그걸 위에다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가는 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이슈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그럼 바로 해서 세 번째 또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신기록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신기록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SK 하이닉스 역대 최고가가 신기록 아닌가요? 뭐 그런 쪽인 것 같아. 신기록 전혀 모르겠네요. 신기록. 김대복 어떤 대표는 좋은 기록이 나왔나? 김대복 대표는 아실 것 같아요. 표정이. 글쎄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글로벌 시장에서 큰 흐름은 AI 시대다. 예, 뭐 AI 시대와 관련돼 있는 얘기 같아요. 대본 보셨어요? 예, 아니요. 대본 보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아, 그래요?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과연 그래요? 신기록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폭발로 ICT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8월 ICT 수출액은 228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중 반도체 수출이 1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GPU 수입액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수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평가하며 이번 흐름이 단기 반짝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GPU 조달 경쟁과 전력 수급 부담, 또 규제 정비 같은 과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과 정책 지원이 앞으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신기록의 섹터는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네,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이번 섹터는 AI 인프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제가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가 GPU 쪽, 엔비디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픽 카드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AI 인프라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 GPU 쪽으로 뭐 생성형 AI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국내 정책적으로도 이런 AI 인프라 쪽에 네. 정책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 센터 추가적인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가 최근에 뉴스 보시게 되면은 오라클이 지금 수주 잔고가 보시게 되면 4,550억 달러의 인프라 쪽에 대형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물론 생성형 AI 쪽에 투자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프라 확대로 글로벌 지금 영국 쪽에도 오픈 AI가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국내로 보시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 주요 일단 LG U+ 등등 클라우드 쪽으로 지속적으로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 그리고 향후 5년간 추가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정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하반기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질 네네.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플러스 지금 내년 초에는 정책 모멘텀이 더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게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지금 들어가라면 지금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래서 AI 인프라 쪽에 이런 정책 모멘텀에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한번 2주 전에 지주사를 저점형에서 매수해서 수익 구간 전개가 되듯이 좀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향후 우리 정책 모멘텀하고 실제적으로 실적에 일단
하반기 내년까지 업황이 더 좋아지고 이런 AI 인프라 쪽에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 그런 곳에 지금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담 없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쪽을 봐야 되는데 AI 인프라에서 크게 세 곳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반도체고 네. 두 번째가 전력 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클라우드 쪽인데 네. 지금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이 되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이나 전력 쪽을 봐야 되는데 전력 쪽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현재 계속해서 또 양쪽 다 수급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인 우리 박종현 대표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력과 클라우드 쪽에서 어느 쪽에 더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앞서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저는 3,500 그리고 내년에 4,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올라가는데 반도체 없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반도체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러우니까. 반도체가 좀 고가권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좀 AI 인프라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을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력과 클라우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저는 클라우드 쪽을 클라우드 쪽을 아직 좀 시작도 더?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준비한 AI 인프라 쪽에 관련된 종목은 클라우드 쪽 종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대복, 권태민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 이거 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이 전력과 클라우드만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전력 쪽을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느냐? 아니다. 난 그거보단 클라우드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X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입니다. 하나, 둘, 셋. 전력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해주셨어요. 반도체는 뭐 무조건 오라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 권태민 대표 전력 쪽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모든 게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 또 마찬가지 전력 쪽이 클라우드 쪽보다 좀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전력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제 원전이나 연료 전지를 딱 대표적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뭐 원전 이거 조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지으면 뭐 15년 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력 기기는 따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네요. 전력에 연료전지 SOFC 연료전지가 ESS에 포함되나요? 이게 ESS랑 연료전지랑은 아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력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전력이 모자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느 쪽인가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좀 제외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연료전지죠. 연료전지고 이제 연료전지이고 오늘 이 종목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액침 냉각 쪽을 봐야 되는데 액침 냉각? 열을 갖다가 좀 식혀야 되잖아요. 식히면 그 에너지의 그 효율이 더 높아지고 단가가 30% 정도 훼손이 덜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중에서 지금 그 반도체를 이렇게 수중에 넣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하고 지금 뭐 달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수금지화, 화성이 수금지화 뭐 이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진대. 뭐 금성 뭐 이쪽에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외국 달나라로 가서 하겠다. 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액침 냉각 쪽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을 본다면 산일전기도 그렇지만 LS 일렉트로닉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뭐 덧붙여서 효성 쪽도 그렇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클럽에서 삼화전기 같은 거 공략하고 그래요. 있고 뭐 그런 액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채팅장에 ESS는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이건 짧게 답만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2차 전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력기기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네. 그 2차 전지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2차 전지로 네. 봅니다. 저는 ESS를 전력기기 쪽으로 좀 보고 스스로 제 스스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이제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하고 그거하고 연료전지는 원래 연료전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료전지는 전기를 전환해 주는 그렇죠. 장치예요. 네.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를 저장해 주는 거.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배터리 쪽이죠. 쪽이다. 네. 명쾌한데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저도 2차 전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또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권태민 대표의 종목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실적과 메이저들 수급. 실적과 수급. 네. 실적과 수급을 선별 기준의 포인트로 주셨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복 대표는요? 예, 저도 실적과 수급. 실적과 수급. 네. 그 두 가지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실적과 수급이 오늘은 모멘텀까지 수급. 모멘텀, 실적, 수급 세 가지.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대표는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종목 선택하시는? 전 거래대금하고 수급 선택했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과 수급. 좋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대표의 종목부터, 묘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권태민 대표의 선별 기준은 실적과 수급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 역시나 첫 번째는 권태오젠, 네, 예. 알테오젠으로 출발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같은 종목을 몇 주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9월 1일 날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나서 45만 5천 원 종가였습니다. 오늘 종가 49만 1,500원, 8%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 정도 올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머크와 소송 중이던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돼서 머크가 승진을 했고 리스크 해소가 된 다음에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 10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그 FDA 승인 나고 10월 달부터 팔면 돈 들어온다. 그게 이제 예정된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 진입가는 현재가를 한 5회 정도 분할해서 네.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유지하고요. 네. 2차 목표는 100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권 유지를 하는데 오늘 갖고 나온 두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클럽에서 직접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좀 더 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있는 그대로 저도 대응할 것이라고 현재까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는 선별 기준을 실적 모멘텀 수급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TSE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TSE 어떤 내용일까요? TSE를 선정한 이유는 TSE는 프로브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D램과 랜드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지금은 이제 D램과 랜드의 수요가 확증되는 이런 시장이니까 당연히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증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요. 내년도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수급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4만 5천 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9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SE 우리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박종현 대표의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종현 대표는 거래 대금과 수급을 선별 기준으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코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동사는 국내 일단 전자 부품 기업인데 MLCC 관련해서
국내 글로벌 2위 기업인 삼성전기가 있고요. 동사를 제가 특이점을 본 게 지금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오라클, 글로벌 기업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현재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참여 중인 스타게이트에 추가적으로 일단 밸류체인 협력사로 일단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이런 MLCC 이런 부품이 이런 AI 서버에도 들어가고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내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관련된 이런 AI 휴대폰 이런 디바이스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수요가 일단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거래대금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방법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1,500억 터진 구간 그리고 현재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 현재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 포지션에서 은봉시 일단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상장 시가 구간이 2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스권 돌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22,000원대까지 기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 저가 구간 16,000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코침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페타시스 권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타권인가요, 이제? 예, 예. 네. 지난 9월 1일 날 64,700원에 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지금 77,000원. 19.01% 지금 상승이 오늘 종가입니다. 근데 앞으로 먹을 게 더 있겠느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칩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수록 적층을 할수록 돈을 버는 회사. 지금 HBM도 마찬가지고 칩을 쌓아서 누르는 게 한미반도체가 하는 것이고 칩을 쌀 때마다 들어가는 것은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 이스페타시스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증설을 했는데 그걸 풀가동해도 지금 못 맞춥니다. 그 정도로 물량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능력이 있다, 실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증권사에서 79,000원에서 81,000원까지 목표가가 나오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먼저 7만 5천 원 이렇게 8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목표가를 8만 5천 원 상향을 할 건데요. 이 회사는 지금 7월 1일 날 15.5% 외국인 지분이 8월 말자로 25.34%,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 8만 1,000원까지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오늘 7만 9천 원 터치하고 살짝 내려갔지만 종가사 사상 최고가.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이제 8만 원 넘어가면 1차 목표가 저는 8만 5천 원 제시했는데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 네. 진입가는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원 좀 해주시죠. 예,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에 진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목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8만 5천 원 상향. 2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10만 원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역시 같이 상향을 하겠습니다. HBM4를 하이닉스에서 성공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 반도체 칩을 쌓아 나갈수록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 이스페타시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 퓨어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산 퓨어셀은 그 연료 전지 회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료 전지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에너지 어떤 전기 체제로 바꿔주는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는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더라도 이 연료 전지가 포함이 되는 이런 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오라클이 이번에 쭉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 흐름들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연료 전지가 차세대의 어떤 주도주로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뭐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자리라서 지금은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금년도에 좀 올라와서 이제 주봉상으로 연속적으로 오른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두산 퓨어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LG CN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AI 인프라 관련해서 네. 클라우드 관련된 국내 대표적인 S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IT 쪽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IT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조정 나왔던 부분이 이런 락업, 보호예수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단 정책적으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국내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 지금 소버린 AI 관련해서 지금 발표 5개 기업으로 축소됐는데 향후 6개월, 지금 한 4개월 이후에 다시 또 4개 기업으로 축소가 됩니다. 추후에 이런 국내 이런 소버린 AI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다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일단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8년 연속 흑자,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좀 갖고 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동사 같은 경우 제가 2분기에 한번 요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고요. 요때가 보호 예수가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머니 외국인 평균 5월부터 매수한 평균 단가가 7만 원대, 기간이 6만 9천 원대입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부담 없이 좀 투자 포지션으로 스마트머니 저점형 추 7만 3천 원대 거래대금 들어오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기본적인 목표가 전고점 10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6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LG CNS입니다. 박종현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땡 거기 계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셨죠? 네. 잘하시겠네요, 진짜로.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 늘 항상 또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님은 내일이네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 또 하시나요? 잠깐은 열어놨습니다. 잠깐 열어놔서 지금 이제 방송이 열려 있고 이 방송이 끝나면 네. 잠깐 이벤트를 할 건데요. 아, 그래요? 뭐 수익왕 뭐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 10분 정도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내일 걸 좀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내일 8시 30분부터 장이 마감될 때까지 장중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매매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현재 수익왕이 선정한 관심 섹터, 공략할 현재 공략할 섹터는 섹터.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8시 30분에 오시면 깜짝 놀랄, 정말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 와운의 쪽에서. 그래서 마지막 선물 드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권태민 대표님 수익왕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가슴에 배지가 반짝반짝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중에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권태민 대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김대복 대표랑 박종현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신가요? 먼저 김대복 대표님. 네, 지금 바로 입장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FOMC 이전에 이제 주목할 핵심 주도주에 대해서 그래요. 말씀드리고 내일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아니, 전 10시 40분. 10시 40분, 네네. 30분 정도 있다가네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청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거래대금 1천억 나온 주도형 종목을 오늘 하나 또 추가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 끝나고 10시 4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지금 바로 입장, 그리고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있을 세 분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비하인드 머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다뤄줄지 비하인드의 세계로 같이 한번 빠져보시죠.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면비디아입니다. 옛날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막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근데 요즘 라면주가 폭등을 하니까 한국판 엔비디아다, 핫한 주식이다 하면서 면비디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재밌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가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올랐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년 1월 1일 종가치와 이달 12일의 종가치인데요. 엔비디아는 $5였는데 오. 177달러까지 올랐고 네. 삼양식품은 1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률로 보면 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는 무려 2,900%대고요. 오. 삼양식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1,500%대나 올랐어요. 네, 이렇게 보면 농심과 오뚜기는 네. 비교적 부진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네.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라면주들이 글로벌 기술주만큼이나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비디아 기업 주인공들의 비하인드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삼양부터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진출 초기에 사내에서도 이 매운 라면을 해외에서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직접 이 직원 시식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맛보고 피드백을 줬는데 여기서 예상보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 시식 이벤트가 글로벌 성공의 전환점이 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유튜버들이 도전한 불닭 챌린지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네. 이 불닭 볶음면이 역주행 성공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의 대표작은 역시 신라면이죠. 매울신이긴 하지만 사실 이 신라면이라는 이름은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의 성을 따서 지은 거래요. 네. 다음으로 오뚜기도 있긴 한데 오뚜기도 되게 재밌는 진라면 이야기도 있긴 하죠. 네. 약간 매운맛을 출시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출시를 했다라는 비하인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라면주의 전략인데요. 주제, 면비디아, 라면주가 뜬다 이런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네. 삼양식품 사례를 통해서 해외 트렌드와 연결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특별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박종현 파트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우 씨가 한번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면비디아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네. 라면주처럼 좀 급등할 섹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일단 라면 삼양식품이나 관련된 네.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추세가 좋은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P와 Q 일단 소비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P와 Q의 관점에서 일단 중국 소비주들 지금 사실 삼양식품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관련된 이런 면세점 관련된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주뿐만이 아니라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만한 네. 투자 전략이라든지 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제가 파생 포지션을 봤는데 지금 네. 현재 뭐 물론 과열권에 있긴 한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일단 보조지표가 약간 과열권에 있어요. 네. 근데 파생 포지션이 일단 9월물 지금 12월물까지 일단 3,500을 일단 돌파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10월 달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이나 이런 실적 기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는 미용기기하고 이런 식품주들 그리고 최근에 있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FOMC 이후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관련해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네.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10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40분.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시 40분인데 여러분 지금 바로 진짜 주식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박종현 파트너의 알찬 이야기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종현 파트너와 함께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식 3부 수비수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